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0.2%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까지도 상승폭이 좀 확대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흐름들 자체가 좀 방향성이 하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이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이런 저항대나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을 비롯한 오늘 이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에서 뭐 한전 KPS도 있고 한전산업을 비롯한 뭐 서전기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두산중공업의 소형 이제 원전이죠. 두산중공업의 소형원전 SMR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아침에 이슈가 있었고 미국의 이제 엑스에너지사로부터 주 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SMR이 소형 원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력 설비, 특히나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전도 장중에 조금 강세 흐름들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뭐 강세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제 제일 잘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뭐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전산업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한전 뭐 KPS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나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 속에서도 어떤 강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쉬운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원전에도 이렇다 할 뭐 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 달에 있을 전기요금 이슈 속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달 아마 하순 정도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될 거고요. 그 회의 일정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9월 하순 정도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할 거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작용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달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3,600원에서 23,000원대가 거의 좀 바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밑으로 떨어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항상 바닥을 찍을 때 나오는 어떠한 시그널이 있죠. 항상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할 때 주가의 바닥은 온다라는 점인데 그게 이번에도 또 나왔으니까 이 구간이 하나의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이자 바닥의 역할을 좀 해줄 거고 이때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저점이 이렇게 좀 다져졌죠. 지금은 기준점이 좀 높아져서 한 23,6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지지가 좀 시작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밑에 항상 떨어졌을 때 좀 바닥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오지는 않지만 오면 대체적으로 좀 바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전력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줄 수 있는 조정은 거의 이제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더 다져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딱히 어떤 이제 뭐 원전 이슈에도 뭐 반응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자체적인 이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 뭐 그게 이제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더 좋죠.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더 좋기는 한데 이번에도 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기대감을 안고 9월 중에는 한번 그래도 반등이나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하게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나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뭐 크게 나온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 그대로 이제 제자리 걸음, 같은 자리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더 이제 그런 이제 상승을 위한 또는 반등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또 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과 한 23,000원 이 안에서의 이제 큰 박스권이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안 갔죠. 예전에는 이제 한전이 추세가 저점 계속 높여가는 이런 추세였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고, 다시 또 위로 올라서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훼손이 된 거고, 뭐 기업의 가치나 어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의 변화라기보다는 가격과 기술적인 흐름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23,000원 정도하고 23,600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올라서게 된다면 최대 27,000원 정도를 좀 보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27,000원 정도가 좀 저항대가 될 거고요.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걸린다 그러면 25,000원대 초반대에서 한 번 정도 1차 저항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000원 정도가 2차 저항대로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려면요, 전기를 올려야 돼요. 전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 원전 이야기 나와도 사실 뭐 주가 반응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전기료를 올리는 것 밖에는 이 가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료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그것 또한 가능성이 사실 좀 낮아요. 왜냐면 이제 대선이니까. 이 대선 앞두고 잘 안 올리거든요. 이런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들 안 올리거든요. 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이제 또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이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숲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고요. 언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넘어가느냐의 싸움인데, 결국에 그거는 전기료가 인상된 이후에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한 이후에나 조금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이 박스권 흐름들이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역시나 뭐 23,6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좀 매도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그 테이퍼링 우려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의 회복을 9월 중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물론 이 안에서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테이퍼링 그 우려로 시장 하락 때문에 떨어졌던 거는 조금 이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9월 하순에 있을 그런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반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좀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기관들도 매수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뭐 지금이야 외인들 기관들 뭐 이렇다 할 큰 매수나 강한 매수, 연속된 매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 외인들도 기관들의 수급도 자연스럽게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또 강한 탄력 이런 흐름들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